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최문순 지사를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한자리에서 만났습니다. 강원경제특별자치도 등 강원도 공약의 국정과제 채택과 맞물려 관심이 쏠렸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처음 만났습니다. 전국 시도지사와 함께한 자리였습니다. 그동안 윤 당선자는 부산과 대구, 경북, 전남 등 일부 시도지사와 개별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후 해당 지역의 공약들이 인수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 활발하게 논의돼 왔습니다. 이에 반해 최문순 지사는 개별 면담이 없었고 이번 당선자와의 간담회가 처음이었습니다. 발언 기회를 2분 정도밖에 얻지 못해 지역의 현안을 충분히 전달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최 지사는 윤 당선자가 공약한 강원경제특별자치도 설치에 평화를 접목해 강원도만의 특성을 살리는 것을 건의했습니다. 윤 당선자는 지역의 발전이 국가의 발전으로 지역 균형 발전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필수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지역이 스스로 발전 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담회에 앞서 최 지사는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윤 당선자의 강원 공약과 함께 초광역 국가 고자기장 연구소 건립 같은 강원도 핵심 현안들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인공태양 관련된 거, 고자기장, 공약 외에 더 추가적인 것, 가급적이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 인수위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1차 초안을 마련하고 세부 이행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국정과제가 100개에 달했던 과거 정부와 달리 50개가량으로 압축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공약에 많은 누락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초 발표할 새 정부 국정과제에 강원도 공약이 얼마나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석 달여 동안 통제됐던 동해안 최북단 저도오장이 다시 개방됐습니다. 만선의 꿈을 안고 바다로 나선 어민들의 문어잡이 현장을 이하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동이 트기 전 어둠에 잠긴 동해. 어선 157척이 북위 38도 33분 어로 한계선에 줄지어 섰습니다. 새벽 6시 조업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울리고 157척의 어선들은 황금어장의 명당을 먼저 차지하기 위해 전속력으로 질주합니다. 첫 조업부터 연달아 대문어가 올라오자 만선의 기대감도 커집니다. 지금 한 5분 만에 한 5마리 잡았어요. 기분이 좋죠. 오늘 같은 날은 진짜 사실 굉장히 좋은 날이에요. 하지만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문어가 많이 나는 저도어장이 배로 10분이면 닿을 만큼 북한 수역과 가까워 조업 중 어장을 벗어나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단속된 어선이 최근 5년 동안 50척이 넘습니다. 배들이 빽빽하게 늘어선 우리 수역과 달리 이렇게 북한 수역에서는 단 한 척의 배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요새 같으면은 그 조류 상황도 파악을 하고 어선들이 이 선수 방향이 북쪽으로 이래 온다든가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이동을 해서 사전에. 오전 9시 문어를 가득 실은 어선이 기쁨을 안고 부두에 정박합니다. 문어 많이 잡으면 재밌죠. 더 커요, 작년보다. 작은 문어가 없어졌어요. 동해안 최북단 저도어장의 조업은 오는 12월 말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어제 춘천시 우평 3동 주택과 상가 밀집 지역에서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정전이 3시간여 동안 이어졌는데도 한국전력에서는 아무런 공지 조치를 하지 않아서 큰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이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캄캄한 수조 속 열대어가 생기 없이 둥둥 떠다닙니다. 수족관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2시간이 넘도록 산소를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춘천시 우평 3동 주택과 상가 1,600여 세대에 전기 공급이 끊긴 건 새벽 6시 반쯤. 정전 소식을 전해들은 수족관 주인이 불이 나게 달려나와 산소통을 연결해보지만 죽은 물고기를 되살릴 수는 없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우리 판매가로 따지면 한 3, 40만 원 이상은 되죠.
정전 사태가 출근 시간대까지 이어지면서 이곳을 지나는 차량들까지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전에서 긴급 복구 작업에 나섰지만 송전 설비가 땅에 묻혀 있어 고장난 개폐기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확하게 원인이 규명되거나 그러려면 좀 더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저희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라가지고. 전력이 복구되기까지 무려 3시간 이상 소요되면서 정전으로 인한 인근 상가들의 피해도 컸습니다. 인근 상인들은 3시간째 이어진 정전으로 이처럼 개점 시간을 늦춰야 했습니다.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은 결제 기계가 작동을 멈춰 오는 손님을 모두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일단 장사를 그렇게 오랫동안 못했고 몇 시간. 그다음에 이제 그 발주하는 관계, 물건 시키는 거 이런 관계가 전산이 다 안 돼서. 하지만 한전은 정전과 관련된 어떠한 공지도 해당 주민들에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흔한 재난 문자도 한 통 없어 상인들은 아름아름 정전 소식을 듣고 임시 방편을 찾아 헤매야 했습니다. 한전 같은 경우도 뭐 다 업체들 연락처도 알고 있고 하고 있는데 6시 반에 이게 정전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뭐 아무런 조처 자체가 없었으니까. 한전은 정전이 발생하면 문자로 안내를 하게 돼 있는데 직원들이 고장 구간을 확인하느라 바빠 이번에는 미처 못 알렸다고 설명만 내려놓았을 뿐 공식 사과나 배상 방안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시공사와의 소송에서 힘겹게 승소했지만 여전히 원주추모공원 민간 부문 사업은 안개 속입니다. 재단 내부 분열로 수십 건에 달하는 민형사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러다가 사업이 좌초하는 것 아니냐는 암울한 전망도 나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원주추모공원 민간사업부지 한가운데 위치한 재단 사무실. 유치권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습니다. 작년 말 40억 원을 둘러싼 시공사와의 소송은 승리로 마무리했지만 재단 운영진과 과거 이사들 간의 소송전이 본격화되면서 사업은 여전히 위태로운 상황. 2018년 1월 22일 시공사 회장을 이사장으로 선임한 이사회 자체가 열리지 않았다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 재단 운영진의 사업 추진을 막기 위해 이사회 결의를 무효화해달라는 소송이 줄줄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 민사소송만 20여 건에다 서로 상대방을 배임이나 사기로 고소 고발한 형사사건도 1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단이 정상화돼서 갈 것 같으니까 악성 세력이 재단의 전 이사들을 명의를 이용을 해서 그 모든 이사회, 재단의 이사회를 무효로 하는 재단 이사회 무효 소송을 28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단 운영진은 새로운 투자자로부터 130억 원을 투자받아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기초공사를 시작으로 장례식장과 봉안당을 지을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재단 운영진의 결정과 지위를 무력화하는 소송이 잇따르면서 현재 공사는 중단된 상태. 관련 투자자는 법적 관계가 정리될 때까지 지켜보자며 사업을 중단하고 관망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복잡한 소송전이 마무리될 때까지 최소 수년 동안 원주추모공원 민간부문 사업은 추진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우리 입장에서 그렇죠. 어떤 투자자들도 정말 정철해주기만을 우리는 바라고 우리는 어찌됐건 문제가 빨리 마무리가 돼야지. 태장동 화장장을 대체할 새로운 화장장 터를 공모한 지 20년 만에 공공부문만 운영에 들어간 원주추모공원 조성사업. 봉안당 7만 5천 기를 갖출 예정인 민간부문 사업이 지연되는 사이 공공부문 봉안당은 벌써 절반이 찼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해 국방부를 강원도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강원연구원 통일북방연구센터 양철 책임연구원은 자체 발간하는 통일북방정책 포커스에서 용산을 대체해 국방 수도가 될 수 있는 최적의 지역은 강원도라며 차기 정부가 강원도에 경제특별자치도를 약속한 만큼 국방과 경제특별자치도를 연계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결국 대통령의 의지와 여야의 합의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가 6월 1일 지방선거에 도내 최대 승부처인 강원도지사 후보자 확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도내 18개 시군에서 모두 국민의힘에 패한 만큼
강원도지사 후보를 전략 공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까지 광역단체장 공천 신청 접수를 마무리하고 강원도의 경우 14일 경선 후보자 발표에 이어 경선 선거운동을 거쳐 23일쯤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농특산물 소비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한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오프라인 유통 시스템 회복과 시장 다양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 마케팅에 18억 원을 투자합니다. 특히 카카오 커머스와 함께 오늘부터 철원 오대쌀 300톤을 8월 말까지 판매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 소재 강원도 농수특산물 진품센터를 리모델링해서 추석 전까지 재개장할 방침입니다.